하고 싶은 일을 찾았던 방법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누군가는 지금 굉장히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에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벽에 부딪혀서 진짜 한 치 앞을 걸어 나가려고 해도 이 벽이 탁 막혀 있어갖고 못 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벼랑 끝에 대롱대롱 달린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또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겠죠. 전쟁 같은 그런 시간을 삶을 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거는 이제 인생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책임진다. 선택하고 책임지면 못할 게 없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면은 못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저만 하더라도 내가 책임지기를 거부할 때, 어떤 것에 대해서 이거 내가 책임지겠어 라고 하지 못할 때 제가 계속 물러나 있고 침묵하게 되더라고요. 행동으로 못 옮기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도 포함돼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뭘 선택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뭐 할지, 내가 올해 뭐 할 거야, 나 이제 뭐 할 거야, 이거 선택할 수 있죠. 네,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거. 그리고 내가 내 밥 먹는 거 선택할 수 있죠. 맞아,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조차 선택을 못 해요. 자,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을 말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생각할지도 선택할 수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뭘 말해야 되는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뭘 생각하는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이 그냥 떠오르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떠오르는 그 생각 때문에, 그냥 줄줄줄 나오는 그 말 때문에 삶이 엉망진창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가 생각을 선택할 수 있고 말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이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살아오다 보면 내가 살아온 삶이 내 말이 되어가지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말들이, 내가 선택하지 않은 말들이 막 흘러나오기도 해요. 그럴 때는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아마 달라지실 거예요. 제 말을 들었으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이 내 입에서 막 중얼중얼 나와요. 나는 정말 뭔가를 열심히 하고 싶고 정말 열정 있게 하고 싶은데 내 입술에서는 나는 못해, 나는 진짜 언제나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푸념과 투덜거림이 나오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럼 어떡하죠?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도. 그러면 이제 알아차려서 내가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못한다고 투덜거리고 있구나 라는 걸 일단 알아차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처럼 말도 그렇게 말해야지,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내 말을 일치시켜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주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만 딱 일치시키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삶이 아주 쉽고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해요. 내가 정말 내 삶의 운전대를 잡게 되는 거죠. 두 가지예요. 내 말과 내 생각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또 이제 생각도 여러 가지 생각이 나와요. 진짜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는 무언가 정말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을 내가 선택할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내가 살게 할 것인지, 그것도 역시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내가 계산기를 막 두들겨서, 나의 무의식이 계산기 다 두들겨서 선택한 거예요. 내가 책임 조금 지고, 내가 손해 조금 나고, 내가 더 편하고, 이런 거를 이제 선택한 건데, 제3자들이 볼 때는 결코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왜 나름대로 생각해서 선택했는데 왜 가끔 어리석은 생각들을 할까요? 왜 그러죠? 저만 해도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거 알아차리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생존 방식에서 이거 선택하지 않으면 죽을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이거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버려질 거야 라는 어떤 외로움, 이런 것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하기보다는 안전한 선택, 사실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선택이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선택. 그래서 진짜 안전한 것도 아니고 진짜 좋은 것도 아닌데 아주 깊은 무의식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는 그 생존의 방식, 죽지 않기 위해서 했던 방식들, 그 방식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인식하시고 나는 어른이고 나는 선택할 수 있고 나는 책임질 수 있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 사이즈 안에서 과감하게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A를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또 B를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한테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나에 대한 신뢰가 많아지고 그러면 나는 뜻한 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굉장히 쉽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는 그것을 굉장히 한 10년 동안 연습한 것 같아요. 뭐를 할 때마다 계속 의식하는 거죠. 너 이거 하고 싶어? 이거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그 스스로 자기한테 자문자답을 하고 뭐 이거 해도 괜찮아. 손해나도 괜찮아. 나 1,000,000원 없어져도 괜찮아.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올해 2020년에는 제가 예수나의 첫사랑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은 마음성장학교 이제 출판사를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이제 나온 책이에요. 책 출간하는데 약 한 70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리고 뭐 마케팅비나 뭐 이것저것 해서 한 800만 원 뭐 그렇게 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막 배송비가 많이 들었어요. 여기저기 나누느라고. 마음성장학교 출판사를 올해가 아니죠. 2020년에 코로나 상태에서 출판사를 냈거든요. 그래서 마음성장학교는 교육, 강연, 출판, 기획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그런 종합회사예요. 작지만 아주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판사에서 제가 한 7천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그냥 한 약 1,000만 원이라고 해둘게요. 좀 뻥튀기해서 1,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서 책을 하나 출간했어요. 제가 쓴 간증집을. 그런데 지금 뭐 기독교 믿는 사람들에 대한 뭔가 말도 많고 교회 왜 가냐 이러는 상황에서 제가 그 책을 출간해서 그 책을 여기저기 막 나눴어요. 무료로. 저는 강사 일을 많이 했으니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되니까 강의를 못 했겠죠. 수입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뭐 3월달, 4월달, 5월달 거의 한 6월달 정도까지는 제가 오픈하는 그 그림책 심리 코칭 지도사 과정 외에는 아무것도 수업이 없었어요. 예, 가끔 가다 개인 코칭 그랬는데 어쨌든 하고 싶은 일이 그거니까 그냥 그 1,000만 원 없어도 괜찮아. 그래도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을 냈고 그리고 많이 나눴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되게 뭐 돈은 하나도 못 벌었죠. 근데 저한테는 되게 그 뿌듯함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라는 그런 또 하나의 꿈을 이뤘어. 이런 하고 싶은 일을 했어. 이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큰 자신감과 또 행복함으로 저한테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나눠드리는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제가 다 실험하고 그리고 제 삶에서 했던 것들을 나눠드리는데 뭐 제가 했던 게 누군가에게 다 맞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어떤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다기보다 생각하는 방식을 안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과 그리고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건강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오랫동안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요새 건강이 안 좋아. 요새 되게 건강이 안 좋아.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다녔었어요. 그렇게 말한 사람으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저는 그때 그걸 선택했어요. 건강이 안 좋은 걸. 예, 왜냐하면 건강이 좀 안 좋고 싶었어요. 이상하게 들리죠? 근데 저만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많은 상처를 입었거나 너무 괴롭지만 그것을 표현할 수도 없고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자기의 몸을 아프게 해서 나 상처받았거든? 나 배상을 원하거든?
이런 것들을 아주 몸부림을 치면서 표현을 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여러 가지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코칭을 통해서 또 의식에 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저를 건강하게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 역시도 내가 선택하는 거다라는 걸 알고 있죠. 왜냐하면 나를 건강하게 하는 요소에는 음식과 수면과 그리고 운동과 뭐 좋은 약도 뭐 건강 보조제도 먹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다 하나도 안 했거든요. 운동도 안 하고 잘 먹지도 않고 약도 안 먹고 운동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책상에 앉아서 거의 다리 오금이 저릴 정도로 오금이 펴지지 않을 정도로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냥 움직이지 않았죠. 되게 오랫동안. 그러니 건강이 당연히 나빠지죠. 그리고 입으로는 나는 건강하지 않아 요새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근데 저는 그걸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선택했어요. 나는 건강하지 않은 것을 선택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나는 지금 건강하고 싶지 않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다시 건강해지기도 쉬워요. 그래서 잠깐 그런 시간이 있었고 나는 우울해질 거야 라고 해서 굉장히 극도의 우울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를 또 쓸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좀 필요했었고요. 그 의도적으로 우울한 감정이 필요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감정은 사실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감정인데 어느 순간 저는 다 회복이 많이 돼서 다시 그 감정을 느끼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책을 쓰고 그 책이 정말 마음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의도적으로 제 마음을 선택해서 나는 지금 되게 우울하고 나는 이 책을 써서 정말 그 힘든 상황, 내가 힘들었던 거 경험했던 그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되고 싶어 라고 해서 마음도 역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원래 알았었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았었고, 실험했고, 그리고 진짜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웃게 되었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이걸 지금 저랑 같이 하고 있는 분 중에도 또 나중에 이걸 듣는 분 중에도 저는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걸 못해요. 저는 오랫동안 뭐 요통이 있어요. 뭐 관절염이 있어요. 뭐 많으실 거예요. 만약에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라면 수술을 받아야 되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내가 건강하게 살겠다라는 선택하에 치료를 시작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저처럼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하면 좋아지는 그런 정도의 건강이라면 나는 이제 건강하게 살 거야 라고 해서 네, 그 건강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과감하게 우리 건강을 선택합시다. 2021년 우리 모두 건강을 선택하기로 해요. 저는 2021년에는 이런 계획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 달에 한 번 걷기.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걷기 모임을 하고 싶은데 걷기 모임을 해보려고 그래요. 봄 되면. 네. 지금 하는 프로젝트 빨리 끝내고 1, 2월에 다 끝내고 봄 되면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제가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걷기 여행 그거를 이제 뭐 누구 요번 주에 저랑 같이 걸으실래요? 이렇게 해서 제가 카페나 블로그에서 모아서 같이 하루를 걷는 그런 거를 꼭 해야겠다. 아무도 안 모이면 나 혼자 그날은 걸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그 선택을 한 거죠. 저는 건강해지기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해지기로 선택하시고 내가 내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나의 그 만나는 사람들 선택할 수 있어요. 가족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나요? 지긋지긋해요. 이런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가족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쵸? 가족은 이미 정해졌죠? 하지만 가족과의 거리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만큼 붙어있던 거리를 과감하게 내가 어떤 욕을 먹든지 무엇을 뭐 하든지 내가 책임지고 이만큼의 거리를 두겠다. 이거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런 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 안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가 있더라고요. 삶의 시기에서 거리가 좀 필요한 시기에는 내가 그 거리, 가족 관계 안에서의 그 관계도 선택할 수 있어요. 네, 저랑 같이 걸으실 건가요? 제가 가끔은 춘천에 가서도 걸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디에 가서 걷고 뭐 이렇게 해서 네, 걷기 해보고 싶어요. 네, 같이 해요. 그래서 가족 또 만나는 사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된다면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더 원활하게 더 확대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만남을 어떤 사람 때문에 지긋지긋해 정말 미치겠어 이러지 마시고 예 그냥 그 사람이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한들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내가 잘라버리고 돌아서지만 마세요. 그냥 나한테는 좀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나는 조금 조용히 잠시 혼자 지낼게. 이렇게 해서 약간의 거리두기를 하세요. 그럼 저쪽에서 뭐 미친년 어쩐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좀 미쳤나 봐. 그냥 이렇게 하고 거리를 좀 두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안에 평안이 그 즉시 찾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표현했고 내 진심을 말했고 내가 원하는 삶이 그때 시작되는 거거든요. 거리두기가 딱 되니까. 그러면 이런 거구나.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게 뭐 별거 아니구나를 그런 아주 삶의 어떤 순간순간 느끼게 될 거예요. 제가 아까 욕했죠? 예, 욕은 아주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욕도 가끔 하시면서 사세요. 그래야 원하는 내가 빨리 회복돼요. 욕이 필요한 순간에 내가 착하고 고귀하고 거룩하고 또 막 온유하고 막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너무나 내세우고 드러내다 보면은 욕이 꼭 필요한데 욕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람인지라 여기에 욕 덩어리들이 막 이렇게 막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네 나중에는 네 자기가 먹어야 돼 자기가 해야 될 욕을 막 자기한테도 하고 욕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에게도 막 욕하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이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마음성장학교 하면서 제가 이제 뭔가 학력 제한을 사실 두면 안 되는데 저희 마음성장학교 프로그램 중에 지도사 과정 프로그램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성인들을 가르치는 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을 좀 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런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은 학교 학력이 이 정도인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오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냥 저는 그분이 살아온 이력을 보고 뭐 같이 합시다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또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같이 합시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던 수업을 이제 나는 이 수업 그만해야 되겠고 이분들에게 이 수업을 넘겨줘야겠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하던 수업을 누구 선생님에게 넘겨주고 싶고 이러는데 저는 아직 그게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서류를 보면 그분이 이제 뭐 경험은 많은데 그런 어떤 단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의 수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학력이 내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3개년 계획 세워서 요즘에는 학점제도 많고 하니까 얼마든지 집에서도 또 조금 경제적인 그 가격으로 내가 내 실력을 키워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삶의 상황에서 어떤 순간 때문에 공부를 해야 했지만 하지 못했던 순간도 있고 또 뭐 그래서 계속 말 못하고 그냥 혼자 끙끙 앓고 혼자 막 이 공부 저 공부 찾아다니면서 공부에 대한 열정이 꺼지지 않고 그렇게 50살이 넘을 때까지도 60살까지도 그렇게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내가 어딘가에 떳떳하게 내가 자격증도 내고 어딘가 떳떳하게 수업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채워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3개년 계획 세워서 그 학점제 공부부터 그냥 시작을 하세요. 어디서든지 다 인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게 자유로워지실 거예요. 그 선택을 함과 동시에. 네, 그것도 역시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내가 어떤 곳에서 일을 할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거 하나 얘기 드릴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마음성장학교고 저는 성장에 굉장히 의미를 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하는 걸 힘들어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뭔가를 막 변화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괴롭죠. 그러니까 한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하면 되는데 매일 새로운 걸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변화 성장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알게 된 게 있어요. 처음에 이제 동네에서 학원을 운영할 때 저는 이제 학원 원장이었죠.
원장이었다가 책을 쓰니까 작가가 된 거예요. 근데 이름만 작가지 강의해 주세요 막 이러는데 이제 처음 책을 냈다고 다 재능 기부? 네. 재능 기부를 다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아니, 내가 뭐라고 나를 불러서 재능 기부를 나한테 강의의 기회를 주시나 이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모든 게. 그런데 재능 기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강의료를 주시는데, 아, 이거를 가지고 지금 차비를 하라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강의료들을 이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생각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막 강의를 했고, 어디든지 어머니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뭐 모여 있다 그러면 막 다 갔어요. 강의료를 안 주는 곳도 막 갔어요. 강원도도 가고 막 부산도 가고 막 다 가고, 그리고 마음성장학교 책, 요 책은 미혼 한부모 가정을 위해 전액을 또 다 기부하고 뭐 이러면서 막 열정과 사명에 불타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게 너무 중요했는데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제가 그때 건강이 좀 안 좋았는데, 그때는 이제 수술이 필요한 건강이 안 좋았을 때예요, 여러분. 근데 그 수술이 필요했던 그때였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막 그렇게 다녔어요, 열정에. 근데 그 순간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너 언제까지 이렇게 돌아다닐 거니? 지금 너한테 필요한 게 또 다른 성장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제 다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권씩 마음에 대한 책들을 쭉 쓰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 가치를 제 스스로 선택했어요. 누군가 이제 저를 강의를 부를 때 강의료가 저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 저는,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특별 강사이고, 저는 1급 기준에 맞춰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어떤 기준을 그냥 제시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이 주는 데는 더 많이 주고, 아니면은 그냥 이런 기관들에서는 대충 주려고 하시면 제가 그냥 제 기준을 제시했어요. 저는 이런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저는 이 기준에 맞춰서 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게 어렵고 상황이 그렇다면 그분들이 저와 맞는 사람들이라면 뭐 또 그냥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스스로 그 나의 기준, 내가 어느 정도의 일을 할 거고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할 거다라는 것을 저 스스로 선택해서 말하고 제시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저는 그 기준에 제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제시했으니까. 또 그 기준에 맞춘 강의를 하려고 하고 또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성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얘기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선택하지 못할 것들은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선택을 잘하려면 책임을 질 수 있는 실력, 능력이 커지면 선택이 점점 쉬워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아, 뭐가 안 돼, 뭐가 어려워, 나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어 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얼만큼 노력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뤄나가다 보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말이 지금 어떻게 들리셨는지 좀 힘들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특별히 이제 뭐 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누군가에게 정말 뒤통수 엄청 세게 맞았다든지 그랬을 때는 아니 내가 뭘 책임지고 내가 뭘 선택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아,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건 뭐였을까? 또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조금 더 내가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인이 되어서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분하고 막 정말 내 책임은 하나도 없어라고 느껴지는 순간일지라도 그래도 내가 0.000000001% 0.0000001% 잘못한 거가 있다면 그건 뭐지? 그런 거라도 있을 거야 라고 한번 자꾸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래, 그럼 나 이제 내가 요거 선택을 그때 안 했었구나, 내가 요거 잘못했구나 하면서 거기서부터 나오면 좋겠어요.
우화 하나 얘기 드릴까요? 우화? 어느 사자가 있었어요. 사자. 그런데 그 사자가 양들이랑 살고 있었어요. 사자가 양들이랑 살고 있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양들은 매 하고 울고 사자는 으악 이렇게 울잖아요. 사자가 한 번씩 울 때마다 양들이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는 거야? 넌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을 놀래키는 거야? 넌 정말 성격이 이상하구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자는 완전히 주눅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자는 아무리 작은 소리로 울려고 막 정말 노력을 해도 어느 순간 한번 입을 쫙 벌리면 하품만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양들이 막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우울에 빠져서 아주 침울한 얼굴로 그 양들 무리 한켠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나타난 사자의 무리가 그 오도막이 앉아있는 우울한 사자, 아기 사자를 보고서 얘 너 거기서 뭐하니? 그랬어요. 얘 너 거기서 뭐하니? 그랬더니 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사자 무리의 대장이 얘를 데리고 이 물가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자 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 마리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생긴. 그래서 자기가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처음 봤고 자기 모습도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알게 되었죠. 나는 저기 있는 제 양들하고 다른 사자구나. 그 무리 중에 왕이었던 그 사자가 얘기했어요. 얘야, 너는 사자인데 왜 양들하고 살고 있니? 이제부터 나와 같이 가자꾸나. 이러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나요? 저도 역시 그런 여정이 있었어요. 제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저는 심리 상담, 치료 집단 이런 데 좀 오랫동안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자꾸 그 사자처럼 뭐라고 한번 기지개를 이렇게 펴면 너는 왜 이렇게 기지개 크게 하는 거야? 기침을 한번 에헴 하면 왜 기침 크게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나는 왜 부드럽고 온유하게 그냥 네 그렇군요 하는 상담을 잘 못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코칭을 만났어요. 코칭을 만났는데 코칭이야말로 굉장히 다이나믹하면서 사람을 성장으로 이끌고 그리고 그 코칭의 과정 안에서도 심각함보다는 유쾌함과 가벼움으로 뭔가 제3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안내하는 그런 좋은 도구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 배웠던 심리와 상담 그리고 제 마음을 깊이 알아봤던 그런 여정 거기에 코칭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도구를 이렇게 가지고 마음성장학교의 그런 여정들을 이끌고 있어요. 바야흐로 그 사자였던 제가 사자만이 살 수 있는 사자만이 행복한 그런 공간과 그런 환경을 스스로 만들고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집단에 들어가서 나는 저기에 어울리려면 이런 것도 고쳐야 하고 이런 것도 고쳐야 하고 이것도 더 배워야 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이런 마음이 자꾸 들다면 여러분이 지금 모습 그대로 편안하고 안전하고 막 정말 날개짓하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스스로 조성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독특함이 드러나는 그런 프로그램도 기획하시고 나누시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성장학교는 심리 코칭, 그 다음에 알아차림 명상과 의식에 대한 공부, 제가 했던 여정 속에서 알게 된 것들을 이렇게 잘 구조화해서 전달하는 삶을 나누고 인생을 공유하면서 정말 좋은 리더들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여정을 만들 수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세상에 있는 기준과 사람들이 자꾸 요구하는 어떤 그 툴 안에서 저를 막 깎아가지고 막 네모난 저를 동그랗게 만들려고 애를 썼다면 지금도 그 일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본성과 나의 기질 모든 걸 다 버려야 됐으니까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에 무언가를 선택하고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돈이 많이 들거나 또는 어떤 기준에 맞춰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단지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책임지는 그 여정 안에서 나의 말과 생각과 그리고 내 삶과 내 건강과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내 삶의 방식과 내가 돈을 버는 어떤 방식, 내가 관계 맺는 방식, 그런 모든 이 주거 환경까지도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하면? 선택하고 책임지면. 여러분 우리 선택하고 책임지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올 한 해 원하는 것들을 한번 꾸려 나가 봐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세요? 한번 메모도 해보면서 이따가 마지막에 좀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 뭘 선택하고 싶은지, 부자 되는 걸 선택하고 싶으신지, 건강이 정말 중요하신지, 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소중한 메시지들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또 살아가고 싶으신지, 또 뭘 그렇게 책임지고 싶으신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When there's no more hope is left in me, I can see what comes my way, and I'm always lost. There's nowhere else to go. All I do is fall. Feels like I can make it more than I could bear. Giving up is all that I can surrender to you. Take me in your arms and hold me. With your love, find my rest and